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DNA 분석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핵심은 광주 교도소 발굴 유해에 대한 DNA 분석이었습니다. 위원들은 발굴된 유해 한 구가 5.18 행방불명자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초기 SN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실규명의 단초가 되길 바랐습니다. 안매장 그리고 행불자의 연관성이 이제 42년 만에 처음 이제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을 둔 조사위의 결과 발표에 대해선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SNP 분석과 병행되고 있는 STR 분석에서 북의 남매 유전이 인정되지 않아 행방불명자와 연관을 짓는 것에 조심스러워야 하고 해당 유해가 안매장 됐는지에 대해선 최종 결과가 행방불명자인 것으로 밝혀진 뒤 행적 등 추가 조사를 벌여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 조사 대상에 대해 조사위가 가진 강제 규정을 활용해 생존한 신군부 핵심 인물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거쳐 내년 3월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약 1년을 남긴 활동 기간 가운데 5개월 정도 현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9번째 에너지 전환 마을이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이뤄낸 결과인데요.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100%로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수원동의 한 마을. 태양광 패널이 지붕과 난간 곳곳에 설치돼 있고 내부는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다회용기 등 친환경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쓰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가는 거점 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곳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전환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한다 하면 어디에다 하면 좋을지 부지부터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에서는 작년 7월 개소한 첨단 1호점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에너지 전환 마을이 활동 중입니다. 각 자치구 에너지 전환 마을에선 2045년까지 145개의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발전소 수익은 마을의 발전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연말 성과보고회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에 매년 5호점씩 에너지 전환 마을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년 그 어떤 성과를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물론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약 7%.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게 광주시의 목표인데 지금 속도로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실제 광주는 아파트 등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데 광주시의 고민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부분들을 살펴보면 가정 부분 20%, 그다음에 상업용도 20%인데 사실 이건 건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의 재원만 가지고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빠른 전환을 선포한 만큼 에너지 전환 마을과 같은 시민주도형 탄소 중립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전남에서만 4천억 원 넘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정의령 의원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 회사 5곳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조정하거나 축소, 철회한 액수가 1조 5,773억 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전남 지역 예산 조정액이 4,641억 원으로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 남부발전은 신안 해상풍력 투자비 지분율을 축소하며 1,37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서부발전도 영광과 장흥, 여수 지역의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 2,515억 원을 줄일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쯤 여성 2명이 사는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은 도주를 위해 4층 높이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남성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성추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억새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흘 연휴 동안 억새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자세한 날씨와 함께 우리 지역의 억새 명소를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에 만발한 코스모스가 반짝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에 억새 물결이 일렁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축제의 문이 열리자마자 서창들녘은 가을 낭만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가을이 선사한 진 풍경에 시민들의 마음결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시원하고 화창하고 이런 날씨가 계속 되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게다가 여기 환경도 너무 좋게 꾸며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나오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요. 갈대와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어울려져서 너무 상쾌하네요. 이렇게 만개한 억새는 가을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이렇게 예쁜 억새를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무등산입니다. 10월이면 무등산 곳곳이 온통 은빛으로 물듭니다. 특히 내일은 3년 만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되는 날인데요.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 천왕봉에서 지왕봉과 인왕봉을 거쳐 군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의 코스. 가을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억새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만, 장흥, 천관산도 우리 지역 억새 명소로 꼽힙니다. 절기 할로윈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과 대체 휴일인 월요일에는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일요일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창사 기념식에서는 일선 방송 현장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발전에 기여해온 이들에게 각종 포상과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상교량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 등 설치 권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관련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해상교량 LED 등 설치를 해수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해수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혀 없고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교량 충돌 사고는 지난해 8월 해상 크레인이 제1진도대교 상판과 부딪혀 훼손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26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380만 4천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380만 4천 톤으로 추산되며 전남의 생산 감소폭이 6.3%로 전국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